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8년도생. 아, 1948년생. 정부 수립할 때 태어나셨네요. 48년도 해방되고 예, 그 몇 월 달에 태어나셨어요? 3월 22일. 아, 해방되고 그러니까 한 3년 지나서 해방 뒤에 태어나죠. 해방이 45년이니까 3년 지나고 태어나셨네요. 그럼 지금 연세가 거의 뭐 75세. 예. 보통 나이로 75세입니다. 예. 그러면은 420의 1번지래 보니까 인자세가 420의 1번지래 그러니까. 예. 그때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보니까 그냥 다 농사 지었어요. 그때 여기 이 동네 농사 지었습니까? 농어촌이에요, 농어촌. 어떤 업도 하시고 농사는 농사가 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농사를 지었다 그래도 농사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전부 소작이었어요. 예. 네,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이쪽에? 지금 아파트 저쪽에. 내가 태어날 때는 아마 그 땅도 없었을 거야. 나무 땅을 짓었어요.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는 농사를 지어 업은 안 했어요. 농사만 지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동네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업도 하고, 네. 그러니까 농어촌이에요. 예. 업도 하고 어촌도 하고. 근데 어촌은 일부만 하고, 저 농업을 주로 했어요. 그럼 아버님이 농업을 벼농사 하셨어요? 벼농사, 쌀농사?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는 비쌌고, 예. 밭은 좀 그랬거든요. 고구마 이런 거 예, 고구마나 이런 거, 이런 거 심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좀 가난해서 예. 농사도 다른 사람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소작을 하신 거죠? 예. 이제 그래, 차츰 이제 조금 사정이 좀 나아져가 소도 미이고, 이제 좀 그런데 421번 태어나가 지금 현재 있는 데는 473번째로 옮겼어요. 근데 왜 제대하시고 다시 울산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집으로 돌아오셨다가 취직이나 이런 거를 다른 데로 가셔서 하셨어요? 아니면 계속 여기 계셨어요?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도시로 안 가요? 그때는 부산이나 서울로 청년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안 가시고 여기 계속 계신 이유가 있어요? 뭐 집안에 사정이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개사정 물으면 뭐 그런 거 하려고 오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독특하시잖아요. 사실 울산 같은 이런 도시에서 한 동네, 태어난 동네 계속 사시는 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갔다 오니까 집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래. 농사 짓고 소 먹이고 그랬잖아요. 소는 왜 먹였냐면 소를 먹여야 목돈이 되잖아요. 네, 다른 거는 목돈 될 게 소를 없어요. 파는 거죠, 키워가지고. 예, 다른 거는 목돈 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를 먹여가지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이래 놨기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가 어째 그만해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땅도 사고 논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많이 사놨어요. 집도 막 뭐 100평 넘는 데다가 뒷끝자로 초가집을 갖다가 되게 넓게 지어놓고 이래놓고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엄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면 좀 벌로 나가야 될 거다, 이제. 형제들이 전부 다 나가고. 농사 지어봐야 저쪽에 1년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지어봐야 1년 먹고 나면 없는데. 그러니까 형도 직장 따라 나가고, 우리 동생도 직장 따라 나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집에 밥에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누님들도 다 안 계셨어요? 예. 아니, 저쪽에 내가 오니까 형이 결혼했는데, 부산 제 형수를 맞았는데, 죽어도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 도시로 나가셨구나. 할 수 없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고민을 했어요. 예.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부모님 두 분만 계시는 집에. 그러니까 그때는 할머니는 그때 뭐 연세가 많아요. 80 넘었고 저기 어머니 아버지도 전부 다 60이 넘었고 70 가까이 되고 이랬는데 집에 감옥에 밥에 물 사고 하나 돌볼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못 지어야 돼요. 꿀에 나가지를 못해요. 땅도 다 사놓으셨는데. 그래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게 되죠. 다른 그게 옛날 메트로 되게 그랬으면 이제 내가 부모를 모시려고 작정을 한 거지. 이제. 그때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하고 조선소가 그 당시에 내가 72년도 제대했다 그랬죠. 근데 막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네요. 그때 시작을 했어요. 예. 자동차도 그때 좀 많았어요. 예. 자동차 내 알기로는 20만 평 이제 국토부에서 땅을 얻어가지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땅을 저쪽에 그 지금 저 땅을 바다를 메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도 뭐 국토부가 그런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그 뭐 정부에서 뭐 그런 인력이 그게 있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바다를 메우더라네요 그때. 네. 바다를 우리가 알기로는 저 현대자동차 저거 처음에 20만 평을 저 공유 수매를 메었다고 그러잖아요. 20만 평을 메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동차 점에 세워서 자동차를 지어라 이러는. 그러니까 양정 치전이 일부 곧들어가 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메우고 이런 것도 이 지역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지역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서 예. 근데 기계로 하지 않고 사람이 예. 와서 일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여기하고는 아무 영향이 외부에서 없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 지금 몇 명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랬지. 저 전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뭐 어째서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예, 다른 어디서 공사 하나 보다 이런 생각했지. 우리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 그런데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이제 70년 그 후에 이제 실론 저쪽에 80년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80년 이제 그게 되니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네. 사람이 모이기 그러니까 시작. 일하러 오는 사람이 예, 일하러 오는 사람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저 거절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절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성례도 그때는 안 뜯기고 그냥 있었어요. 네. 저것도 안 뜯기고 그냥 있다가 저건 나중에 뜯었어요. 네. 있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뭐 그때 아무거나 제안한 사람이 들어와요. 네. 그럼 집이 넓으셨으니까 집 사람들한테 예, 방을 집이 빌려주고. 넓으니까 아무데나 집을 지어도 돼요, 그냥. 네. 그 당시- 마당에다가 집 짓고 해가지고 방을 빌려주셨네요. 예. 집을 지어 놓으면 사람이 또 저쪽에 그래 사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생활이 되잖아요. 예. 방 빌려주면 생활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쪽에 조선소 같은 데 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열악했어요. 일찍이 출근하고 이러니까 그 근무 시간도 많고 특히 그 정정 회장이 사람 부지런한 거, 아침 일찍 와고 부지런한 거, 그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저쪽에 정정 회장은. 그러니까 버스 타면 버스가 항상 막 해가지고 그때 다니는 사람 엄청 고생했어요. 새벽부터 막. 예. 버스는 적절히 사람은 많지 이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막 안에 가면 사람이 꽉 차가지고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뒤에 안 들어가면 지그작구를 해버려요. 그럼 사람이 쑥 들어가 버려요. 확 이렇게 차에 있다가 한번 지그작구를 이래보면 사람이 확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차장이 사람을 태워가 이제 표를 끊어가 갔으니까. 그럼 여기 중리에서 사는 사람도 현대 중공업으로도 많이 다녔네요, 출퇴근을. 예. 그러니까 본동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별로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집 빌려주고. 각지에 왔는 사람들이 이제 각 촌에서 그때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 취직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항상 받아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제 안에 집이 넓으니까 이제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내 같은 데는 밤에다 건물을 짓잖아요. 네. 밤에다 이렇게 몰래 가지고 건물을 자고 나면 집에 한 채 석생기가 있어요. 어디다가 짓는다고 밭에다가? 아무데나 지어요, 그때. 아무데나. 예. 자기 집안에다 그냥. 아무데나 하여튼. 예, 아무데나 지어도 그 당시엔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형편이 좀 나아지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자고 나면 집이 생기고 자고 나면 집이 생기고 그리고 방 한 칸에 있으면 그때도 몇만 원씩 저쪽에 이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닥 생활이 되니까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도 이제 회사 다니니까 여기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점포 같은 것도 그때는 필요 없고 이러니까 점포도 그냥 지어놓으면 별로 그렇게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현대 전소가 좀 나았어요, 자동차보다. 임금이 더 위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임금이 좀 나았고, 그래, 옛날에 우리 50대나 1대1에 모임에 가면 공무원이 제일 보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의 월급이 제일 적었어요. 적고, 회사원이 좀 나았고,
집에 노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만해 놀고 이랬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럼 그래도. 중리 본동 사람들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좀 많았겠네요. 예. 집을 빌려주고 하면 되니까 자기 땅이 있고. 그래도 이제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 놓고 회사 다니고 이러지 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 선생님은 회사 다닐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나는 현대중공업에 조금 다니셨어요? 나는 다녔기는 다녔는데 가보기는 가본데 어떠시던가요, 가보니까? 되게 절박함을 못 느꼈지 이제. 왜냐-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거 아니라도 이쪽에 막 방심을 받아도 먹고 안 사라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돈에 대한 클 때 아버지가 원체 연구를 해가 돈을 못 쓰고 돌아가신 거 보고 이게는 너무 아니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년대가는 이제 별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지. 근데 오히려 젊었을 때는 되게 여유 있게 사셨네요. 그때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말년돼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지. 요새 애들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믿는 게 한계이잖아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후회는 없어요. 그럼 중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집 빌려주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뒤에 가면 아파트 생기고 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제쯤 바뀐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동네가 이제 지금은 제가 지난번 다른 어르신들 말씀 들어봐도 약간 우리 동네가 좀 침체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앞으로 노예 될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80년대에서 90년 사이가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맞아요. 돈이 많이 돈이 결국 돈 회전이 빨랐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옛날부터 잘 살게 돈 회전이 되고. 빠르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집도 사고 그때는 다 그렇게 해가 집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가 다 집 사고 집 짓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리 안 될 게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80년대, 90년대에는 네. 여유도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예. 큰 고생 없이 돈도 내가 언제든지 벌려고 하면 언제든지 네. 아무 데 가도 벌 수가 있고 네, 일자리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아무 데 가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노력이 안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이 중리 마을도 그렇게 따지면 한 90년대까지는 집 빌려주고 여유가 있었고 또 경제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좀 형편이 많이 달라진 거죠. 이 동네도 분위기가. 지금은요 이게 보면 이제 몰라 지금 우리 자식까지는 괜찮아요. 자식까지는 괜찮아. 자식까지는 회사 다니면 괜찮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밑에 더 내려가면 더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뭐 기계들이 또 대신 다 하고 하니까요. 그 손자 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점점. 손자 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워.